안녕하세요. 홍은베이커리 강사를 맡은 최현지, 빵린이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소세지 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소세지 빵은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이랑 다르게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료에 이스트라는 발효하는 효소를 넣고 발효를 시킨 다음에 성형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 건데, 오늘 일단 하는 과정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저희가 발효를 해야 될 때 보통은 발효기를 갖다가 발효를 하는데 집에는 발효기가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미니 오븐이나 아니면 집에 전자레인지 한 번씩 돌려가지고, 오븐은 한 50도 정도로 온도 맞춰주고 전자레인지는 뭐 30초에서 1분 정도 한번 그냥 돌린 다음에 좀 따뜻해진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가지고 반죽이랑 그냥 같이 넣어 놓으면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집에서 만드는 친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반죽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반죽에 재료를 다 계량을 해놨어요. 계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스트는 계란이랑 우유 넣는 통에 그릇에 같이 넣어놨고, 만약에 밀가루, 가루류에 이스트를 같이 넣어서 계량을 하는 친구들은 설탕이랑 소금이랑 이스트랑 닿지 않게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계량을 해줘야 돼요. 이스트가 설탕이랑 소금이랑 닿게 되면은 발효가 너무 빨리 되거나 아니면 발효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계량 전에 그게 서로 닿아 있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이스트가 설탕, 소금과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는 생각하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루류, 소금, 설탕, 밀가루를 한 곳에 같이 넣어놨잖아요. 이걸 한번 섞어주고, 그 다음에 계란, 우유, 이스트 된 거를 여기다 넣고 섞은 다음에 반죽이 좀 한 덩어리로 뭉쳐졌으면 그때 버터 넣고, 반죽이 표면이 매끈해질 때까지 계속 치대면서 손반죽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집에 믹싱기가 있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그런 믹싱기로 써도 상관은 없고, 없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반죽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저희는 이걸로 하고 일단 이거를 넣을게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집에서 수제비 반죽 하듯이 한 덩어리를 뭉쳐준다 생각하고 반죽을 해주면 돼요. 두 손으로요? 편한 대로,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한 손이 편하면 한 손으로 해도 되고, 두 손이 편하면 두 손으로 해도 되고.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손에 다 달라붙는데 나중에 반죽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쳐도 손에 달라붙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럴 때까지 반죽을 해줘야 돼요.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릇에 반죽 이렇게 쳐주면서 섞어주면 돼요. 넣고 섞어. 똑같이. 이거 저한테 한번 보여줄까? 네. 버터가 얼어 있으면은 반죽할 때 덩어리끼리 뭉쳐 있고 섞이지가 않으니까 버터는 미리 꺼내서 실온에 꺼내서 녹여주면 좋아요.
반죽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표면이 이 정도로 좀 매끈해진 다음에 아까는 손에 엄청 달라붙었는데 이제는 만져도 손에 달라붙잖아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반죽은 일단 해야 되고, 반죽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히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죽을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살짝 한번 늘려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늘어나면은 반죽이 된 거거든요. 늘렸을 때 이렇게 하얀 얇은 막이 될 때까지 반죽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반죽이 좀 다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 되고, 이렇게 한 덩이가 되면은 표면 좀 매끄럽게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그릇에 넣고 이제 발효를 45분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 발효기가 아니라 오븐에서 50도 정도 맞춰서 이제 임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45분이 됐을 때 발효가 완벽하게 다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45분 지나서 봤는데 반죽의 크기가 처음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좀 더 발효를 좀 더 해줘야 돼요. 한 그래도 2배 정도는, 이것보다는 크기가 2배 정도는 커진 상태가 되어야 1차 발효는 그 중에서 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면서 상태 보고 반죽 크기가 좀 적다 하면은 시간 좀 더 늘려가지고 반죽 발효를 해주면 돼요. 자, 발효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오븐에다가 발효를 할 거면은 일단은 50도에 맞춰서 예열을 해주고, 만약에 근데 이 오븐은 100도부터 있어가지고 100도로 맞춘 다음에 좀 열기를 좀 빼줘요. 100도에서 하면은 반죽이 익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빼주고 좀 50도 정도 손 뜨끈뜨끈한 상태가 되게끔 한 다음에 한 뜨거운 물을 컵이나 뭐 그릇에 조그맣게 이렇게 담아서 같이 넣고, 반죽은 이렇게 따로 같이 넣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넣고 한 40분, 45분 정도 지나서 크기 한번 보고, 크기가 조금 부풀었다, 2배 이상 됐다 하면은 끝내면 되는 거고, 좀 적다 하면은 한 10분, 20분 좀 더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집에 전자레인지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고 한 1분 정도 돌려요, 먼저. 그러면은 안에 전자레인지도 따뜻해지고 물도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같이 반죽을 또 전자레인지에 넣고, 그냥 그때는 돌리지 말고 반죽 넣고는 똑같이 40분 정도 있다가 보면은 똑같이 발효는 되거든요, 같은 효과로. 그래서 그때도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도 반죽 크기 상태 보고 반죽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끝내면 되고, 좀 적다 하면 조금 더 해주면 돼요. 이렇게 발효를 해주면 돼요. 자, 발효가 다 된 반죽을 꺼냈어요. 발효가 다 되면은 이렇게 커져요. 아까는 작았는데 한 2배 이상 커졌죠. 커지고 발효가 다 됐는지 크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죽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봐요. 눌렀을 때 누른 자국이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발효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죽을 꺼내서 6등분을 해줄 거예요. 일단 발효가 다 된 반죽은 좀 살살 만져줘야 돼요. 너무 세게 쾅쾅쾅 치고 그냥 탁 던지고 이러면 다 꺼져버리거든요, 발효된 게. 그렇게 되지 않게 이제 발효가 끝난 상태부터 반죽을 만질 때는 살살 만져주면 되고, 저울에 이 반죽이 얼마인지 재봐요. 550g이니까 이거를 6등분을 육등분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거를 동그랗게, 약간 둥글리기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놓고 해주면은 표면이 이렇게 매끄러워지죠. 이렇게 매끄러운 상태에서 해주면 돼요. 한번 해볼래요? 네. 둥글리기 할 때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이 반죽을, 이 표면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밑에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은 반죽 표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끄러지거든요. 이게 처음 할 때 잘 안 돼요. 그냥 좀 어렵다, 난 둥글리기가 너무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모양을 내줘도 되긴 해요. 둥글리기가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여기다 대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바닥을 고정을 시키고 이 손 끝으로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됐을까요? 더 매끈하게. 내가 일단 다시 할게. 이렇게 둥글리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되면서 표면이 매끄러워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중간 발효를 15분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놓으면은 반죽이 메마르니까 위에 랩 한번 씌워가지고 15분 동안 중간 발효 시켜주면 돼요. 이건 거의 발효가 다야. 시간이. 자, 2차 발효 15분이 끝났으면은 이제 성형을 해줄 거예요. 그럼 중간 발효 끝난 반죽을 꺼내서 밀대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게. 길게 밀어줘요. 밀어준 다음에 저희 소세지를 안에 넣어주면 돼요. 근데 소세지를 처음에 그냥 소세지 있는 거 바로 쓰지 말고 물에 좀 잠깐 담가뒀다가 쓰면은 소세지 약간 짠맛이 빠져가지고 맛이 더 괜찮아지거든요. 이게 그냥 쓰면 좀 많이 짤 수도 있어서 처음에 할 때 한 10분, 15분 정도 물에 좀 담가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감싸줘요. 소세지를 넣고 소세지가 튀어나오지 않게 반죽을 감싸줍니다. 이렇게 일정해지게 감싼 다음에 팬 위에 올려놓고 이제 성형을 할 거예요. 소세지 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꽃잎 모양으로 해서 동그랗게 나오는 게 있고 낙엽 브레드라고 해서 길쭉한 모양으로 낙엽 모양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고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꽃잎 모양은 다 잘라주면 돼요. 한 7등분 한다 생각하고 반 잘라주고 이 반에서 또 반을 잘라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 또 각각 반반 반반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 8조각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이렇게 양옆에 꽃잎처럼 모양을 넣어주면은 꽃잎 모양의 브레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꽃잎 모양의 저희가 아는 소세지 빵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제 낙엽 모양을 하려면은 그때는 가위로 사용을 해요. 가위로는 일정 두께가 되게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는데, 자를 때 소세지는 끝까지 다 자르는데 반죽은 끝까지 자르면 안 돼요. 반죽은 밑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말고 사선으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 아이들을 지그재그로 펼쳐줘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펼쳐주면은 우리가 아는 낙엽 모양의 낙엽 브레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을 해서
이 상태로 또 30분, 35분간 2차 발효를 할 거예요. 2차 발효도 똑같이 아까 처음에 1차 발효한 것처럼 전자레인지나 오븐 사용해가지고 안에다가 발효를 해야 되니까 2차 발효할 때는 그리고 나온 상태에서 바로 굽는 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발효된 걸 또 다시 옮길 수가 없으니까 팬닝 할 그 팬에다가 바로 올려놓고 2차 발효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중간 발효할 때는 전자레인지 오븐 안에 안 넣고 그냥 그 실온에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2차 발효를 해주시면 돼요. 2차 발효를 하는 동안에 토핑에 올라갈 채소를 다질 거예요. 일단은 양파랑 파프리카가 갔는데 간 거는 야채들은 다 한번 씻어줘야 되고 씻거나 이런 거 하지 않은 상태니까 씻어주고 양파는 껍질 까주고 이 상태로 준비를 해서 다질 건데 다질 때 양파는 일단은 이렇게 채를 썰어줘요. 채 썰 때 끝까지 다 안 썰고 끝에 조금 남겨두고 채 썰면 나중에 썰 때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끝을 좀 남겨준 상태에서 채를 썰어주고 이 상태에서 바로 다지기를 하면 돼요. 파프리카도 똑같이 채 썰어서 다져주면 돼요. 자, 2차 발효가 끝난 제빵을 꺼내면은 이렇게 발효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토핑을 올리고 치즈 올리고 케첩 뿌려서 오븐에 구울 건데 저희가 아까 야채를 다졌잖아요. 다진 야채에 마요네즈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토핑에 나는 다른 것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넣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뭐 옥수수 콘이라던가 난 이런 게 좋다 하면 넣어도 되고 나는 파프리카 싫다 그러면 파프리카 빼도 그거는 본인 취향껏 조정해가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 일정한 양을 야채를 올려줘요.
다음에는 치즈를 올릴 거예요. 치즈도 저희가 이제 계량하는 양에 맞춰서 보내줬는데 더 많이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추가해가지고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치즈를 올린 다음에 케첩을 뿌릴 건데 보통 집에 있는 케첩에 구멍 이렇게 쓰니까 이걸로 바로 이렇게 뿌려도 상관은 없는데 짤주머니를 이용하면 조금 더 이쁜 모양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넣어드린 짤주머니를 이용하셔서 케첩을 뿌려주세요. 끝을 조금밖에 잘라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넣어주면 돼요. 백 180도 예열된 오븐에 20분간 구워줍니다. 오븐이 작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소세지 빵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빵을 같이 함께 만들어 본 빵린이 김수현 군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발효하는 빵을 처음 만들어 봤는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타르트와는 다르게 발효한다는 점에서 색다르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세지는 꼭 10분에서 15분 동안 물에 담가놔야지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발효하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었던 만큼 보람차고 맛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빵을 만드시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빵 만들면서 칼을 사용하니까 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을 했듯이 반죽 계량할 때 이스트와 소금, 설탕은 닿지 않게 계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반죽이 만약에 남았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 반죽 그냥 그대로 버리면은 계속 발효가 돼서 계속 부피가 커지니까 남아서 버려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꼭 한번 오븐에 구워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동안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